무거운 책인데요. 벌써 제목만 들어도 무슨 책인지 알겠죠? 올해는 10년이 된 해라, 세월에. 근데 이제 세월호가 어느새 10년 그 사고가 아니고 사건이라고 우리가 불리는 이유가 있잖아요. 그런데 이 그림책이, 본격적인 그림책은 처음 나왔습니다. 네, 음, 전에 존 스미스 님이 비슷한 어떤 조금 다룬 그림책을 본 적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본격적으로 이렇게 세월호에 대한 그림책으로는 이 책이 올해 처음 나온 책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. 어, 부제가 붙어 있어요. 세월 글자 밑에 무슨 글씨가 보이나요? 1994에서 2014. 분명히 사건은 어, 2014년에 났는데 어, 1994라는 게 붙어 있죠. 저 숫자는 네. 뭘 의미할까요? 저 배가 진수된 날짜? 맞아요. 저 배는 1990년. 아, 그러니까 저 배는 20살 정도를 살다가 이제 바닷속으로 들어간 그런 일이 음, 벌어져서 여러분이 옛날에 5.18에 대한 그림책 중에서 사람이 주인공이 아닌 책이 있었어요. 기억나나요, 혹시? 식스틴인가요, 혹시? 맞아요. 16이라는 그 그림책은 그때 광주 시민들을 향해서 쏘았던 그 이 M16 총을 가지고 음, 주인공을 했죠. 그래서 아마 이 세월이라는 이 그림책도 세월호 10년에 나오는 이 책을 누구를 주인공으로 할 것인가를 아마 작가님이 많은 고민을 하셨을 겁니다. 그러다가 배를 주인공으로 하기로 한 거예요. 배 입장에서 책을 쓴 그런 책입니다. 여러분은 10년 전 음, 그날의 기억을 혹시 나 그날 뭐 했다 이거 떠올릴 수 있나요? 네. 네, 네. 있죠. 존 기억납니다. 스미스님은 아마 그날 그날 뭐 다 못 잊을, 하셨어요? 그날 교육청 연수 갔었고요. 대마왕님은 교육청 연수 가셨고, 네. 근데 그날 또렷하게 기억나는 게 연수 가면서 참사 일어났을 때 속보로 나왔었는데 전원 구조 떠가지고, 맞아요. 아이고야, 11시에 전원 구조 떴죠. 아이고야, 힘든 일이 있었는데 그래도 애들 뭐 무사하니까 다행이다 이랬는데 연수 봤는데 술렁술렁거리는 거예요. 음, 진짜. 그러다가 끝나고 나서 전체 회식이 있었는데 그 갑작스럽게 그냥 취소하고 그렇게 뿔뿔이 흩어졌던 기억 나요. 네. 존 스미스님은요? 저는 워낙 뭐 TV 이런 걸 안 보거든요. 그래서 이제 네. 퇴근하고 짜장면을 시켰어요. 근데 짜장면 음, 배달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많이 구했대요? 물어보는 거예요. 그래서 무슨 저는 일 무슨 났어요? 말인지 그랬더니. 그래서 뭐요? 그랬더니 아무것도 아니에요. 그리고 그냥 가더라고요. 음, 저는 그랬어요. 그게 음, 아직도 또렷이 기억에 남아요. 네. 생강님은요? 네, 저 6학년 수업하고 있었는데, 음, 저는 뭐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살기 때문에, 네. 음, 속보로. 얘들한테 실시간으로 얘기해줬던 기억납니다. 그래서 애들한테 어, 제가 아주 기쁜 마음으로, 얘들아, 그래, 다 구했대. 라고 맞아. 해가지고, 안심하고 점심 먹으러 갔던 기억나요. 네. 저도 이제 수요일 날 선생님들 문화연수를 나가라 그래서 오전에 저희가 조금 단축 수업식으로 쉬는 시간 조금 줄여갖고 수업을 해서 애들한테 속보만 알려주고 그 다음에 오후에는 과천 서울대공원으로 문화연수를 나가서 뭐 이것저것 사진 찍고 하는데 뭐가 사람들이 자꾸 방송 내용이 바뀌어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 깜짝 놀랐고 이제 특히 저한테 이 사건이 되게 더 크게 와닿았던 건 이 친구들이 고등학교 2학년인데 2009년에 6학년 했던 친구들이거든요. 그때 제가 음, 근무했던 곳도 안산이었고, 아, 그러니까는 단원동 그 단원고 아이들이지만 저는 이제 반대인 상록구에서 근무를 하긴 했지만 혹시 우리는 퇴근해가지고 그때 2009년 6학년 선생님들끼리 막 연락하면서 혹시 아는 애 있는지 빨리 명단 확인하자고 막 그러면서 음, 밤 10시까지 막 명단 뒤지고 비록 우리 아이가 아니라도 누구라도 죽으면 안 되지만 내가 가르쳤던 아이였다면 더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 가르쳤던 아이의 사촌이나 막 이런 애들은 있었어요. 그래가지고 되게 음, 저한테 너무 가깝게 와닿는 그런 일이기도 했습니다. 자, 우리가 10년 전 그날의 기억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나눠봤고요. 책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 이 책은 제가 아까 무거운 책이라고 얘기했는데 진짜 사건 자체도 무겁고 서사 자체도 무겁고 모든 게 무겁지만 그림책 분량으로서도 굉장히 무겁습니다. 이 책은 음. 한 80쪽 돼요. 아이고, 그러니까 그림책 웬만한 거 두 권 분량이에요.
근데 가격은 뭐 2배 분량은 아니에요.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을 보면 순서대로 쭉 다 알 수 있게 했는데 그게 너무나 내용 정리가 잘 된 거예요. 얼마나 작가가 10년 동안 이 기록들을 쫓아다니고 자세히 보면서 어떻게 이것을 서술해야 사람들이 이 내용들을 가장 잘 받아들이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를 느낄 수 있을까를 너무너무 고민했구나 하는 게 느껴집니다. 제가 이제 4월 16일 날 이 책으로 아이들하고 수업을 했거든요. 근데 아이들이 이 책을 하나도 지루하게 느끼지 않는 거예요. 그러면서 다음 페이지를 계속 기다리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어, 저희 반 아이들은 그때가 6살? 뭐 그 정도 되는 아이들인데도 되게 이 사건에 대해서 이런 줄 몰랐다.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얼마나 피상적인지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. 책으로 잠깐 들어가 볼게요. 네, 면지를 열면 이렇게 돼서 세월이라는 배가 평평한 정말 수평선도 줄이 쫙 맞는 이 바다를 항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문은하라는 분이 글을 쓰셨는데요. 이분은 딱 봐도 벌써 글을 쓴 그동안의 이력이 5.18 문학상, 뭐 이런 식으로 사회적인 그런 일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, 네, 글을 쓰셨다는 걸 알 수 있고, 정말 세월 자료를 10년 동안 유족들과 함께 여기저기 다 찾아다니고, 너무 많이 이 자료를 보셨다고 합니다. 너무너무 힘들었는데. 그 다음에 이제 박건웅이라고 이제 그림 그리시는 분이 나왔는데요. 이분은 되게 임시정부에 대한 역사적인 사료를 만화로 그리는, 이분은 원래 만화가거든요. 그래서 그런 걸 그리신다든가. 그런데 저는 이분의 만화를 봤다가 이 그림의 화풍을 보고 또 깜짝 놀랐어요. 야, 이렇게 그림이 달라질 수 있구나. 네. 작년에 서울국제도서전에서 우연히 박건웅 이 만화가가 계신 그쪽 부스를 갔다가 이분이 이제 뭐 사인해주러 오셨었어요. 그때 이제 그걸 갔었는데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초성화도 그려주고 그래가지고 저는 음, 영광스럽게도 박건웅 님이 그려주신 저의 귀여운 초성화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. 근데 이분의 그림풍이 이렇게 달라졌구나 생각을 했는데 박건웅 님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어떻게 그려야 이 이야기를 그림으로써 작가의 글에 맞게 그릴까? 너무너무 고민이 많았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분의 그림풍에 대한 고민도 한번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요. 생각보다 그림이 밝아서 놀랐다는 사람들이 많아요. 그런데 글 내용도 너무 무거운데 그림까지 무거우면 안 되겠다 생각에 그림을 조금 밝게 그리면서 또 제주도에 갔을 땐가 보면은 우리가 오징어 잡는 거 할 때 뭐 켜죠? 불. 집어든. 그렇게요. 네. 오징어 잡는 거 할 때 이렇게 등을 하나씩 다 키잖아요. 오징어 잡이 네. 등. 그래서 네, 오징어 잡이 등을 키면 바다가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잖아요. 그걸 네. 보면서 누군가는 반고 그림 같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 오징어 잡이 배의 그런 과 물의 만남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림을 그리셨다고 합니다.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그리신 그림이라고 합니다. 인터넷 서점이 제공하는 것만큼만 저희도 딱 보고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아, 이건 난 더 봐야겠다. 그럼 학교에 주문을 하시던가 아니면 각자 이 책을 정말 집마다 다 소장했으면 좋겠다.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음, 나는 나미 노우에호. 원래 세월호 이름이 일본에서 태어났을 때는 나미 노우에라는 이름으로 태어났어요. 1994년 일본에서 태어났다. 파도 위라는 뜻의 배 이름은 해신에게 평안을 빌던 절 이름에서 따왔다. 나는 일본의 어, 남쪽 바다를 18년 넘게 오고 갔다. 이미 18년이 된, 아, 음.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는 얼마 안 된다는 거죠? 수명이 다한 나는 쉬어야 마땅했다. 하지만 2012년 선박 수명을 늘린 이웃나라로, 그 이웃나라가 우리나라예요. 이웃나라로 팔려가 함부로 뜯기고 떼이고 덧붙여졌다. 이때 증축한 게 거의 1,000톤 가까이 이렇게 증축을 했더라고요. 위로도 훨씬 더 높게 하고 그 다음에 밑에 쪽으로도 뭐 화물이나 사람들이 더 들어갈 수 있게 함부로 막 늘렸더라고요. 네.
뱃머리에 더 많은 화물을 싣기 위해, 뱃 고물에 더 많은 승객을 태우기 위해. 예, 앞뒤로 막 늘린 거예요. 높이도 높이고 막. 예. 균형은 틀어지고 무게 중심은 높아졌다. 안전 검사는 허술하게 진행되었다. 총체적인 난국이 그전부터 있었다는 걸 이렇게 간단하게 두 줄로 얘기했어요. 균형은 틀어지고 무게중심은 높아졌다. 안전검사는 허술하게 진행되었다. 나는 남이 노후의 호에서 세월호가 되었다. 내 항로는 한국의 바다에서 연장되었다. 이 여기까지만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저도 거기까지만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고요. 그 이후의 얘기를 보면은 이 세월호가 그 전에 계속 신호를 보냈어요. 여러 번 뒤집어진 일, 여러 번 배가 물에 빠진 적도 있고, 이렇게 세우는데 힘든 적도 있었고, 출발이 지연된 적도 있고, 막 여러 가지 징조를 사람들한테 이미 알렸어. 수학여행 가기 전에도.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었어요. 기껏 해봤자 2012년부터 2014년 4월까지니까요. 그 사이에도 이미 저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라는 걸 이미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다 무시된 거예요. 그리고 막상 4월 16일 날도 4월 15일 날 저녁에 인천에서 떠난 배는 이거 하나예요. 안개가 너무너무 짙었는데도.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 수밀문이라는 게 나와요. 수밀문. 그러니까 물에 들어가면 수밀문이 딱 막아주는 거. 그래가지고 파도나 바닷물이 들어오는 걸 막아주는 문인데 세월호는 화물을 많이 싣기 위해서 모든 화물들을 네 군데 고박을 해야 되는데 다 두 군데씩만 고박을 했대요. 그래가지고 화물들이 다 이렇게 이리저리 휩쓸리다 보니까 수밀문이 열려버린 거예요. 그래서 물이 너무 빨리 들어와서 우리 눈앞에서 그런 식으로 침몰을 하게 된 거죠.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세월호가 지금은 목포신항에 있잖아요. 그 목포신항 반대편에 같은 목포신항인데 한쪽엔 세월호가 녹슨 채로 그냥 있고 한쪽에는 미국에서 들여온 그 수출용 배가 하나 있는데 그 배도 한번 물에 이런 식으로 기우뚱하게 해서 기울어져서 넘어진 적이 있대. 근데 그 배에선 선원 40몇 명이 한 명도 죽지 않은 거예요. 왜냐하면 수밀문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배에서 살 수 있는 시간이 이틀인가 그랬다. 그러니까 아, 수밀문 하나에 그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이 세월호를 보면 또 더 알 수 있고요. 그림이 너무 먹먹해서 생강님은 끝까지 다 못 보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갖고는 계셨으면 좋겠어요. 자, 이렇게 해서 세월에 대한 그림책 얘기를 했고요. 마지막으로 네. 근데 4월 음. 16일 날 이미 이제 지금이 4월이 지났는데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. 우리가 이제 올해도 10년이니까 4월에만 기억할 게 아니라 계속 기억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5월 달에 이 영화가 개봉을 해요.